네, 이제 골든글러브 시상식도 다 끝나고 저희가 그동안에 좀 자잘한 떡밥들을 한꺼번에 회수하기 위해서 네, Q&A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 참여하는 Q&A 네. 시간이에요. 아니 좀 부담이 덜합니다. 네. 아니, 평소에 좀 궁금한 것들 댓글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장님께서 그리고 또 제가 좀 첨언하는 정도로 답변을 해드릴까 합니다. 네, 며칠 동안 좀 취재를 좀 했고요. 네.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김한나님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네. 롯데 자이언츠 1군 타격 코치, 수비 코치, 배터리 코치 누가 오는지 좀 알고 싶다고. 몇 분 올리셨죠? 예, 계속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12일 날 드디어 타격 코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외국인이죠. 네. 외국인으로 하려고 조금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래서 타격 코치는 라이언 롱 타격 코치님이 네. 자, 새로 보니까 오시게 됐죠. 강정호 선수랑 인연이 있다고. 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이제 트리플 A에서 네. 타격 코치로 있는 동안에 또 강정호 선수를 또 가르치기도 했었고 사실 이제 롯데가 올 시즌에 팀 타율이 2할 오픈 전체 꼴찌 네. 상당히 좀 안 좋았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 코치도 그죠 외국인으로 좀 모셔온 것 같고 그리고 덧붙여 이제 배터리 코치도 네. 배터리 코치도 승민규 단장이 지금 메이저리그 윈터 미팅에 참가하고 있는데요. 돌아오면 미국 현장에서 인터뷰를 마쳤고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배터리 코치도 외국인 코치로. 외국인 배터리 코치가 사실 흔하진 않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일본인 코치들은 그렇죠. 몇몇 봤었던 네. 것 같은데. 세리자와 유지 코치님, 그리고 뭐 그렇죠. 나카무라 다케시 코치도 네. 계셨는데 미국인 코치는 사실상 거의 뭐 처음에 가깝지 않느냐. 그리고 배터리 코치는 뭐 포수도 물론 관장하시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이게 벤치에서 뭔가 사인이 나올 때 배터리 코치를 통하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 코치들이 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었는데 롯데는 또 파격을 선택을 해서 외국인 배터리 코치를 영입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수비 코치는 박종호 수석 코치가 수비 코치를 겸하는 것으로, 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롯데는 박병호 수석 코치 그리고 1군 투수 코치는 노병호 코치, 네. 그리고 1군 불펜 코치는 조홍천 코치, 그리고 윤윤덕 이제 퀄리티 컨트롤 코치, 그리고 네. 2군에는 레리 서튼 감독이 있고 문규현 수비 코치, 나기민 주루 코치, 그리고 김주현 타격 코치 등으로 네. 지금 뭐 코칭 스텝을 완성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롯데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코칭 스태프 조직을 다 마쳤거나 조각을 네. 마쳤거나 아니면 뭐 한두 자리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보통 발표를 언제 오피셜로 많이 하냐면 그 캠프 명단 발표할 때 보통 한꺼번에 보통 그렇죠. 네, 발표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롯데 이번 코칭 스태프 인선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네. 상당히 조금 독특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제야의 고수들을 좀 끌어모았다. 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경험은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하면 또 허문회 감독님과 나머지 이런 데 새로 합류를 한 코치들과의 또 융합이라든지 융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롯데 관련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도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었는데 제일 궁금한 레일리 선수 재계약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메이저리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배현주님이 그런데 네. 질문을 좀 주셨는데 메이저리그 이야기가 약간 나오는데 지금 롯데 구단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느냐면 네. 이제 레일리 선수의 에이전트의 언론 플레이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저리그 얘기는 뭐 좀 블러핑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뭐 린드블럼 선수가 또 뭐 조금 이따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린드블럼 선수는 또 지금 미러키랑을 계약했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레일리도 메이저리그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좀 블러핑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파악을 구단에서는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좀 파악을 협상을 하고 계속 있다.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네. 하고 있고 지금은 사실 몸값 때문에 양측에서 좀 팽팽합니다. 좀 팽팽하고 아무래도 롯데는 좀 뭐 어느 정도 더 많은 돈을 네.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이고 레일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승은 5승밖에 안 되지만은 퀄리티 스타트를 19차례나 했었고 팀에서 그냥 뭐 진짜 주축 이닝 이터로 활약을 한 것 아니냐. 그리고 롯데 방망이가 좋았으면 나의 승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겠느냐. 사실 내가 두산 가면 15승 했다. 이런 생각을 아마도 본인은 할 것입니다. 네. 본인이 솔직히 뭐 보면
내가 정말 9위만 놓고 보면 린드블럼보다 못하는 것인가? 그런 네.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7년에는요. 그때 롯데가 3등을 했을 때 네. 랠리 선수가 후반기에 10연승을 달렸어요. 맞아요. 네. 그죠? 1선발은 린드블럼 선수가 아니라 거의 뭐 랠리 선수라고 롯데 코칭 스태프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롯데 팬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 선수는 자연적으로 내가 훨씬 낫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하는 게 선수니까요. 네. 그렇다 그러면 아마도 본인은 저 린드블럼 선수의 또 메이저리그 행을 보면서 또 MVP를 보면서 또 골든글러브 수상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교차하지 네. 않을까 아무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랠리 뭐, 선수도 린드블럼 선수랑 한국에 같은 시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좀 이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하는 외국인 것 같고. 선수들이요. 네.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경쟁심이 좀 있습니다. 특히 한 팀에서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과연 이제 원투펀치인데 네. 원투펀치지만 원이 있고 투가 있잖아요. 사실 올해 LG 트윈스의 이 뭐 윌슨 선수하고 켈리 선수가 네. 얼마나 또 둘이 활약을 잘했습니까? 근데 윌슨 선수는 이게 조금 인상돼서 네. 160만 달러고 그리고 켈리 선수는 뭐 50% 가까이 네. 뛰어서 150만 달러인데 그러면 윌슨 선수가 좀 마음이 조금 좀 섭섭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보장 금액을 아, 그죠? 네. 자 보장 금액을 윌슨 선수한테 또 붙여줘서 1선발의 대우를 해주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자존심 경쟁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레일리 선수 계약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봐도 레일리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네. 않은 것으로 조금 보이고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9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뭐 나쁘지 않다고 파악은 할 수 네. 있습니다. 왼손이니까. 하지만 너무 왼손 타자한테는 너무 강하고 우타자한테는 너무 약한 이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네. 또 메이저리그 진출에서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네. 9위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좀 볼넷이 조금 증가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좀 아쉽고 네, 그렇습니다. 느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번에는 삼성과 관련한 질문들을 2개 모아봤습니다. 네. 김상구님께서 삼성 외국인 선수는 어찌 되나요? 영상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칭찬 네,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한승윤님께서 삼성 새 외국인 투수가 신분 정리가 덜 됐고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라이블리 선수의 재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삼성이 지금 한 명도 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0명이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딱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잘 안 들려요. 네. 아마 발표하면 3명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라이블리 선수하고 러프 선수는 재계약 대상입니다. 러프 선수 돈 많이 달라 그러고 삼성 돈 적게 줄라 그러고 그래서 지금 네. 팽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라이블리 선수하고는 뭐 협상 중이고 네. 새로 영입을 하려고 했던 선수와는 협상이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막 삼성 팬들께서 니들 지금 뭐 하느냐 일을 하라. 삼성 프런트 도대체 뭐 하냐. 막 다른 데는 지금 네. 3명씩 다 우리 세 끝났어요. 하나 우리 뭐 작년에 했던 선수들 재계약 완료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빨리 데려오는 것이 능사는 또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잘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오는 잘할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능사인데 근데 말입니다. 이 팬들께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전 이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늦게 데려온 선수들이 이게 좀 잘 될 확률이 떨어지는 맞아요. 경우가 많아. 보통 좋은 선수들은 무조건 다른 팀들이 먼저 데리고 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최선보다 차선이 오고 네. 꽝 대신 닭이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조금은 있죠. 막판에 메이저리그를 가려 했는데 못 가서 이 선수가 붕 뜨는 경우에 이때 그냥 재빨리 탁 채워와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는 그런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계약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까 저 팬들께서는 좀 조바심을 내실만도 하다. 저도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삼성이 그동안 외국인 선수로 큰 재미를 보지 못했기 큰 재미가 때문에. 아니라 작은 재미는 못 봤죠. 러프 선수는 그래도 그래서 뭐 괜찮았잖아요. 팬들께서 네. 그런 말씀도 합니다. 뭐 외주를 줘라. 외주를 줘라. 뭐 이럴 때는 정 안 되면 뭐 키움 이렇게 스카우트 팀에 외주를 줘서 그냥 돈 주고 약간 수수료 좀 더 주고 뽑아달라. 우리도 쓰겠다. 그런 말씀까지도 네, 하는데 뭐 답답한 마음이 자, 담겨 있는 농담이죠. 삼성 팬들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뷰스카이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요즘 가장 이제 뜨거운 관심인데 부장님 솔직히 말해서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먹힐까요? 좀 냉정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긴 네, 뭐 질문이 아주 길어요. 여기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질문이 아주 깁니다. 뭐 저
그러니까 이 뷰스카이님은 양현종 네. 선수가 더 잘한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건강하시라고. 네. 저는 이 건강하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것은 이미 이제 건강은 굉장히 멀어지는 그런 세월이 아, 참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또 운동을 저도 하도록 말씀을 한번 드리면 네. 사실은 이 양현종 선수 뷰스카이님이 말씀하신 이 비교를 하신 양현종 선수 굉장히 좋은 투수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솔직하게 약간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더 선호하는 스타일은 좀 더 공을 빠르게 던지고 공격적인 그리고 각이 큰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김광현 네. 선수 쪽을 조금 더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양현종 선수 좋지 않은 선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근데 메이저리그에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스카우팅 리포트를 막 작성을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김광현 선수다. 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가면 통할 수 있겠느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확답을 드리기가 그렇지만은 네. 계약은 제 생각에는 뭐 한 2년 계약에 뭐 대략 한 300에서 한 500만 불 사이쯤은 그래도 조금 네. 포스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지는데 뭐 본인은 뭐 더 받고 싶겠죠. 더 받고 싶겠고. 근데 뭐 한간에 외신에서 나오는 뭐 1,400만 달러 2년에 네. 뭐 1,500만 달러 뭐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까지는 돈을 받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막상 가게 되면 스윙맨이라든지 롱 릴리프라든지 불펜 이야기도 나오고 샌디에이고나 뭐 캔자스시티나 뭐 시카고 컵스나 뭐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팀들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한 4선발, 5선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은 좀 불펜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네, 좀 항상 같이 언급되더라고요. 외신을 찾아보면 5, 6선발 혹은 뭐 스윙맨. 계약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네. 자, 일단 포스팅 금액이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김대일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SK 구단이 현재 외부 FA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저 사실 이제 저도 취재를 조금 놀랐는데 몇몇 분들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실명을 좀 거론하기가 조금 그래서 네. 사실 SK 구단 내부에서 김광현 선수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100%로 믿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포스팅이 좀 결과가 잘 마음에 포스팅이 안 들어서 무산될 수도 네.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SK가 외부 FA 영입을 완전히 발을 뺀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참전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애매모호한 상황이 네. 있는데 이 부분은 김광현 선수의 포스팅이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포스팅 마감 시한이 1월 6일 오전 그렇습니다. 7시인데 그래서 그때까지 봐야 된다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지금 3명이 지금 FA 3명 계약 끝났죠. 안 끝나요? 이러다가 업데이트가 21자까지 가겠어요. 자, 그런데 근데 해를 넘겨도 남은 선수들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지금 SK가 원하는 부분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2루고 유격수고 유격수고 2루고 네. 그죠? 자, 이렇게 조금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선수 LG의 뭐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는 잔류하겠다. 백주임 딱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이제 으쌰으쌰해서 얼마 써서 발표하면 끝인데 기아 타이거즈의 FA인 안치홍 그리고 김선민 선수가 있습니다. 확인 결과 SK는 안치홍 선수보다는 김선민 선수에게 관심은 있지만 지금은 관망을 하고 있고 김선민 선수 에이전트는 뭐 기아도 만나고 SK도 만나고 이렇게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자,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김광현 선수의 해외 진출이 딱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치홍 선수와 기아 타이거즈는 조금 지금 뭐 네. 갭이 굉장히 크고 김선민 선수는 그것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나아서 바로 이제 발표를 할 그럴 뭐 여지도 있는데 한번 좀 보시죠.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돌아가는 상황이 FA 시장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다. 길어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네. 보이네요.